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시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쓰는겨?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죠?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게 하수예요. 왜 쓰는 거지? 보도자료는 왜 쓰는 거예요? 보도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읽어봐도 보도되게끔 안 와. 이 웨이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웨이트가 안 나와. 그래서 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뭘 쓸 것인가가 명료하지 않아서 웨이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쓰는가는 한참 뒤에 얘기예요. 근데 어디든지 보도자료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교육해달라는 분들은 많지만 왜 쓰는 거고 뭘 쓰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안 던져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 관련 그 강의를 꽤 오래 하고 다녔는데 항상 이 질문부터 드립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뭐 하루에 2시간을 해라, 뭐 필기를 해라, 복습을 해라 이런 거보다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트가 나오게, 수긍이 가게. 여러분들도 보면 그 많은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뉴스를 접하시게 되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고 싶은 기사가 있고 별거 아닌 거라고 이제 패스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바로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사 출신이고요. 문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출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이렇게 출강을 하고, 예술 분야 취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자,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노래 아세요? 세대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테고 워낙 유명한 노래라 아실 거예요. 그것을 패러디해서 제가 홍도가 아니라 홍고야 울지 마라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홍보가 손에 잡힌다. 매뉴얼에 기초한 핵심 노하우. 기자가 깜짝 놀란다. 사례로 배우는 매스컴 공략법. 이런 책을 제가 언론 홍보 필독서라고 해서 냈어요. 그래서 꽤 팔았어요. 인쇄도 좀 받아봤어요. 이게 이제 내가 현장에서 느낀 답답함이야.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막 여기 가슴을 쳐요. 고구마를 몇 개 먹고 물 한 모금 안 먹은 듯한 답답함을. 왜 이렇게 사고가 경직돼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유연하고 넓게 증폭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강연을 다니는데 강연 1시간, 2시간 해서 그 엄청난 답답함을 다 풀어낼 수가 없어서 이걸 책으로 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알지도 듣지 못한 서울 모 구청에서 100권, 저 경상도 어디 군청에서 100권 막 단체 구입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누군가 읽어보고, 야,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읽어보기에 딱 좋다. 주로 이제 저도 지방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지방신문에 있었고, 지방관청, 주로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사례가 쏙쏙 마음에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봤던 그런 책인데, 오늘 이걸 갖고 온다는 게 깜빡하고 그냥 왔네. 나 참. 예, 이걸 몇 개 갖고 와서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책을 썼었어요. 아주 관심 있는 분은, 내가 이제 여기 홍보팀에는 꼭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예. 자, 오늘 교육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교육할 때 이런 거 보는데, 교육을 하는데, 왜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목적. 간단해요. 이거 갖고 시간 끌면 안 돼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을 받기 이전에 나와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변하기 위해서. 몰랐던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걸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는 집에서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모든 교육의 목표는 변화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숱한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신 거예요. 맞죠? 그럼 오늘도 이 2시간을 실없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교육을 듣고 났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전 업무 스타일이나 이번에 교육 받고 난 뒤에 업무 스타일이 그대로다. 그러면 이거는 나도 무능한 강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시간에 헛짓거리를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변하려고 해야 되고 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변하지 않으면 교육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 시간 2시간 상시학습 몇 시간 채워야 되는 것만 생각하시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내가 변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서 기관에서 의뢰하는 거 전화를 받아보면 선생님, 강사 선생님 여기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보도자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런 문의가 와요. 뭐 쓰는 거예요? 왜 쓰는 거에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의뢰가 안 와. 근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받아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기자들에게 전달돼서 기자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써줘야 되나 하고 펼쳐보는 순간 입맛이 안 돌아. 왜 쓰는 건지를 모르고 뭘 쓸지에 대한 명료한 관점이 없다는 게 딱 드러나.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쓰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써서 보내기는 했는데 안 나오면 또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건 다 안 나오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처방해 드릴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한자인데 읽을 수는 있죠? 여기 고급 인력들이니까. 영훈이라고 읽어요. 영훈.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왔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영혼이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언젠가부터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자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껍데기 남의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사는 사람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인지, 난 그 인간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의외로 이 영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자기 생각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영혼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그 전에 했던 거 작년 서류 비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카피 날짜만 살짝 바꾸고, 이건 정말 영혼이 없는 짓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뭘 오다를 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세스를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색에 앞서서 뭐부터 해요? 검색을 하죠.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사색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검색하는 인간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과거 자료에 색깔만, 이제 옷만 바꿔 입히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영혼 없는 업무 스타일을 익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분야는 모르는데 보도자료는 내가 도사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앞에 한 줄만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영혼을 갖고 쓴 보도자료인지 영혼이 개뿔도 없는지가 딱 나와요. 하물며
저보다는 이 분야의 비전문가시겠지만 우리 사장님도 그러잖아요. 영혼이 없다는 거야. 읽어보면 밍밍하다는 거야. 밍밍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혼과 성을 다해서 한 사람의 시민에게라도 우리 조직의 이 역량을 알려서 시민에게 좋은 선한 이미지를 주고 뭐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라니까. 아유 귀찮은데 뭐 작년 거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가지고 날짜만 바꿔서 찍 하니까 이 영혼이 영혼 없는 맹탕 보도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 하는 거죠. 그걸 끊자는 거예요.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뒤에 여기 보세요. 핸드폰 그만하시고. 그거 영혼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내가 영혼을 갖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뭐에도 영혼이 있다고요? 홍보를 할 때도 영혼이 있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홍보를 하는 것도 영혼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이 영혼을 갖고 홍보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그래서 뭘 갖고 보시면 되냐면 첫째,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개 났어? 어제 보도자료고 몇 개 났어? 어디 났어? 크게 났어? 조그맣게 났어? 요거만 따져요. 양적으로 계량을 해요. 그런데 영혼을 갖고 홍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홍보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문에 많이 나고 매체에 많이 보도가 되면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계량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아무리 이 좋은 지면에 그 많은 양의 보도가 됐어도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주제는 나긴 났어도 안 읽어요. 저장을 안 해요. 그냥 휙 넘겨요. 또 지들 자랑만 하고 앉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보가 됐냐는 건 보도가 됐냐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홍보는 뭐예요? 널리, 넓을홍, 알릴포. 정말 우리가 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인지 단계까지 왔느냐. 그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매체에 몇 개 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유, 오늘 5개 났네. 결제판 들고 와서 5개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알맹이, 실제로 전파돼서 시민들이 인지하는 단계까지 갔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혼이 있는 홍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죠? 어려워요? 반응이 없네요. 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많이 났어? 오늘 10개 났어요. 수고했어. 10개 나면 뭐해? 시민들이 관심이 없고 읽지를 않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많이 이해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 심중에 이해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 자료가 전파가 돼서 우리는 잘난 척 하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 곡해되지 않고. 그래서 잘하고 있네. 열심히 하네. 좋아지겠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야. 주는 사람 입장이야. 그게 아니라 뭐야? 이걸 보도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것인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냐면, 우리 중심이야.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얼굴이 크게 나왔나.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시민들이 시장님 얼굴을 좋아하는지, 그 행사 참석자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일 결제판 들고 가서, 사진 잘 나왔네. 수고했어. 5개나 나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 들을 거. 아니면, 너 어떻게 했길래 이게 하나도 안 나오냐?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시민들이 알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계량적 목표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영혼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쓰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실적, 뭐 8건 나왔다, 뭐 몇 건 나왔다, 크게 나왔다, 작게 나왔다,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이해시켰는가.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미없어도 좀 들으세요. 들어보면 해요. 자, 매체만 홍보하나, 보도가 되었나. 매체에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 크게 났어도 묻히는 기사가 있고, 구석에 숨기느냐고 조그맣게 났는데도 이게 막 입소문을 타고, 너 그거 봤어? 하면서 막 전화로, 카톡으로 막, 까똑까똑 하면서 막 이게, 퍼지는 거. 센세이션한 거는 아주 그 짧은 영상도, 짧은 문구의 기사도 쫙쫙 퍼져요. 하루가 지나면 다 알아. 근데 아무리 크게 보도되고 여러 매체에 났어도 주민들에게 관심 바뀐 내용은 여러분들은 야 어제 많이 났어. 그 8개의 매체에 났어. 남은 뭐 하냐고 주민들이 외면하는데.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모든 홍보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비롯해서 정책을 만들 때도 항상 목표는 주민이 종착역이에요. 시장님 보여주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여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행복하라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월급도 시민이 주는 거예요. 물론 승진은 시장님이 시켜주니까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리면 끝이냐? 아니에요. 보도돼서 실제로 이해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만든 자료는 여러분들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재미있는가 아니면 유익한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나 뭐 이게 해서 재미없는 건 여러분들 안 봐. 유튜브도 이렇게 넘기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유익할 것 같은 거 재미있거나 아니면 내게 지식이나 정보를 줘서 나에게 유익함을 줄 거라는 판단이 서는 영상을 들어가게 되죠. 그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관심 없는 기사 뭐하러 봐.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은 축구 기사 다 보지만 축구 재미없어 하는 사람은 축구 기사는 패스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내가 한 줄짜리, 별거 아닌 보도자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항상 독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쓰면 재밌을까?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이, 이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할까? 물을까? 이야기거리가 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영혼 없는 그 물탕만 헛바퀴만 돌고 눈에 보이는 행사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교육을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걸 또 보도자료를 써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맨날 며칠 직원 50명이 모인 가운데 보도자료 교육을 하였다. 이날 강사는 누가 왔다. 사장님은 열심히 들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은 보도자료를. 맞잖아요. 그게 영혼 없는 껍데기라는 거야. 중요한 알맹이가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 보도자료가 많이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파력 있는 주민에게 우리 이 정책이 체감되는 이해도를 높이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걸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쓰는 거야. 그게 좀 어려운데, 세종시 도시마케팅공사, 도시교통공사 직원이 홍보 마인드가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를 써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게 보도자료가 돼야 된다. 그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민간 조직은, 일반 기업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공공은 우리가 모든 공조직은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국가가 존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국가의 첫째 목표예요. 국가를 만든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소방관도 만들고 소방관청 보건소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내외의 적, 도둑놈, 병마 이런 것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국가의 최우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국가에게 국민이 뭘 줬냐면 두 가지를 줬어요. 첫째는 권한을 줬어요.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권력을 줬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국민이 내가 그걸 갖고 이걸 다 참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국가에게 위임했죠. 그래놓고 국가가 조직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게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태원 사건 났을 때, 지들이 놀러 가다 죽은 걸 왜 국가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아니죠. 국가가 책임져야죠. 왜? 안전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 국민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권한을 줬어. 그래서 해양청장 임명권, 뭐 해수부 장관 임명권, 이걸 다 국가한테 줬어. 가장 확실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라고? 법률대로, 승선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라고 국민이 돈을 줬어. 세금을 주고 권한을 줬어. 그런데 그걸 역할을 빵꾸를 냈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금은방을 하는데 세콤에다가 한 달에 20만 원씩을 주고 세콤을 보안 경비를 해달라고 돈을 주고 우리 집 들어오는 번호키도 알려주고 다 했어. 근데 털렸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주인이 놀러 가다 그런 걸 그러면 사고 난 걸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돈도 주고 번호키도 주고 다 내 집을 지켜달라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 파기면은 요청을 하는 거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국가의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국가에게 군대를 만들 권한을 주고 국가가 군대를 만들고 국가가 경찰을 만들고 소방을 만들고 보건을 만들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국민을. 교육, 행정, 이런, 여러분들도 종당의 목표는 뭐야? 국민을 여기는 안전도 되네. 교통 문제가 안전도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가 하는 일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안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여기에 좀 많은데 내가 혼자 걸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더 효율적으로, 더 편하게, 정말 최고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죠? 그런 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민을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의 정책이. 그러면 국민들도 이거에 관심이 많아. 내가 더 안전해지는 거야? 내가 더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좋아지는 거야? 그들의 니드에 맞게 이래서 행복해질 거야. 이래서 당신은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걸 써줘야 된다고.
우리 잘했어. 뭐, 우리 뭐, 어디다가 김장 100포기 해다 줬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도자료 오는 거 보면 맨날 뭐, 연탄 어디다 500장 갖다 줬다. 뭐, 김장해서 나눴다. 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선한 영향력을 사회가 공유해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아주 진솔한, 내면적인, 근본적인 목표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 키워드를 여기다 넣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발굴해야 그게 실효성 있게 먹힌다는 거예요. 보도자료에 영혼이 없는 이유. 첫째, 나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거밖에 안 보여. 난 이거밖에 안 보여. 주민이 행복한가,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주민은 떼양볕에서 뭐, 있는지, 뭐, 그냥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냥 갈 때 수건이나 하나씩 나눠주고, 우산이나 기념품 하나씩 나눠주는 조건으로 뜨거운데 좀 앉아있으라고, 여기, 서울에서 장관님이 오셨고, 뭐 국회의원님이 오셨고, 보도자료에 보면 맨 그 얘기밖에 없어. 누가 오셨고, 누구누구가 참석한 가운데. 근데 주민들은요, 관심 없어요. 도지사가 오는지, 교통부 장관이 오는지, 그 행사에.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제일 관심이지. 왜? 어렵게 서울하고 막 전화 하루에도 온댔다, 안 온댔다, 뭐 다시 전화해서 또 컨택하고 막, 시청하고 막 협의해가지고 어렵게 온다고 해서 막, 바쁘다는데 막 우리가 보채듯이 꼭 좀 와주세요. 와서 꼭 좀 해주세요. 뭐 자리 좀 빛내주세요 해서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보도자료에 그 양반 왔다는 거 한 줄 안 쓰면 얼마나 서운해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마인드를 버리고, 물론 고맙고 미안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라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미안하면 나중에 쓰면 돼. 이날 한편 이날에는 누구누구도 왔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자꾸 머릿속 그 윗부분에다 넣어서 누가 오셨고를 쓰려니까 기자들이 딱 받아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주민과 국민이 안중에 없구나. 머릿속에 장관하고 국회의원밖에 없구나. 여기서부터 그냥 짜증이 확 나가지고 이 쓰기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응을 안 하네.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이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내가 인사에 이걸, 자료를 잘 써서 내가 인사에 이번에 고과를 받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죠? 컨트롤 C, 컨트롤 V의 망령만 보일 뿐이야. 이 사람의 영혼이 자료에서 안 나타나. 답답해지는 거죠. 내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내가 윗사람한테 나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 개념 정리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당장은 유리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좀 느린 것 같아도 그 진솔성이 전파가 되고, 윗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한테 아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진짜 열심히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과 안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나중에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따먹기 좋다고 요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좀 큰 마인드를 갖고 하세요.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제가 좀 딴 얘기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맡은 일은 메인이 이게 따로 있고, 참 그거 할 거지? 그 업무 당신이 김 대리가 할 거지? 그러면 그 보도자료도 하나 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막 행사를 진행하고 뭐 누구를 섭외하고 이게 내 본 업무인데
곁들여 보도자료를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영혼을 담을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씨 어떻게 하지? 작년 거 있나? 작년에 비슷한 행사 이렇게 해서 긁어서 날짜만 살살살살 바꿔서 그대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천편일률적이고 재미도 없고 영혼도 없고 국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좋다 이거야. 이게 메인이 아니고 곁가지 일이니까. 그리고 또 뭐 이게 내가 공보실도 아니고 전업도 아니다 보니 곁가지 업무란 말이야. 그러면 베껴 써. 시간도 없고 내가 뭐 충분히 글을 막 쭉쭉쭉쭉 만들 능력도 없으면 베껴 쓰세요. 단 작년 거 베껴 쓰지 마시고 차라리 매체에 난 걸 베껴 써. 요새 다 그 컨트롤 V 되잖아요. 신문에 났던 거. 기자들이 썼던 걸 베끼라고. 차라리 그걸 갖다가 베껴요. 그러면 그게 나아요.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서 복사하기를 하려면 전임자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복사할 게 아니라 전문 기자가 쓴 걸 복사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매체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보도자료 그대로 주면 물론 이 함량이 딸리는 기자들은 기관에서 오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 웃어요. 아유 이 새끼 이거 그대로 올렸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각색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대한민국 기자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요새는 자기가 1인 미디어 만들어서 설립해서 그 시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미디어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모르고 기사 쓸 줄도 모르고 그냥 폼 잡고 기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쓴 걸 베끼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관 활동을 하다 보면 아 누가 좀 에이스다. 누가 좀 제대로 기사를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게 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공보실에 물어봐요. 누가 에이스냐. 그 사람이 썼던 거 검색해서 그걸 카피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비슷하게 나와요. 상관이 기관장을 비롯해 권력자를 드러나게 하는 작성을 요구하거나 입맛에 맞게 고치면 이게 그래요. 제가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가서 한 열흘 2시간씩 한 뭐 다섯 번 여섯 번 막 열 몇 시간 보도자료 교육을 해요. 그게 10년 됐어요. 10년 넘었지. 현역 때부터 했으면. 그럼 지금쯤이면 그 사람들이 과장 국장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맞거든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나 회의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안 바뀌냐면 아 오늘 강사가 저 기자 출신 강사가 보도자료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자료를 잘 만들어서 아주 그냥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기존의 폼을 벗어난 새로운 정말 영혼을 담아서 그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팀장님한테 보였으니까 팀장님이 야 오늘 시장님 왔다 가신 거 빠졌네? 이거부터 체크해 놓은 거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아 그래 여기 시장님 말씀하신 걸로 해야지. 여기서부터 그냥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관료주의라고 그래요. 관료주의. 그냥 이 수직적인 문화에서 주민보다 상사를 더 우선시하고 포인트를 거기다 두는 이런 의식이 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 글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이 자료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볼 때는 받아보고는 또 기관 자랑, 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제3자거든. 기자들은 제3자예요. 굳이 인사권자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독자가 누구예요? 주민인 거죠. 주민이 재밌어 할까? 주민이 재밌는 기사를 써야 클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지향점이 다른 거죠. 포인트가. 누구의 지향점이 맞느냐? 아마 그 사람들의 지향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향점보다 기관 전체에서 갖고 있는 지향점이 자꾸 여러분들은 되게 고생해서 강사한테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 정말 고생해서 썼는데 위로 가면서 그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찍찍 긋고 옛날 보도자료로 회귀시킨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양반들은. 그래서 그게 탈출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공사라서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거기 그래요. 근데 정부기관은 좀 나아. 왜냐면 정부기관은 뭐가 좀 낫냐면 거기서 발표하는 정책 자체가 쉽게 말해서 웨이트가 좀 있는 것들이야. 국가 정책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게 막 휙휙 오가는 것들이야. 뭐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보도자료 내면. 근데 지자체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덜하죠. 영향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수박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떤 게 수박이냐 이거예요. 머릿속에 수박 하면 이게 떠오르는 분이 있고 이게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수박은 이거죠. 우리는 달콤하고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수박을 먹어서 갈증을 없애고 하려고 먹는 거지. 맞잖아요? 뭐 이거 닦아놓고 관상하려고 수박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원하게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행사는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껍데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도자료 교육을 했다. 50명이 와서 앉았다. 사장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다. 이런 거가 이제 그 자료의 텍스트를 채운다면 이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정말 본질이 뭐고 지향점이 뭐고 왜 보도자료를 주민을 타겟팅으로 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식의 자료를 만들면 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된 사람한테 이걸 자꾸 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추석 때 명절 대금 푼다고 은행 사진이 나오고 막 조폐공사에서 돈을 겁나게 찍어서 막 이렇게 실는 뉴스가 꼭 한 번씩 나와요. 그죠?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모르겠어. 엄청난 돈이 쏟아져요. 이건 10,000원짜리 한 장. 남의 돈 100억이 커요. 내 돈 10,000원이 커요.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고요. 그림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메리카노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TV 화면에 나오는 100억, 1000억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이에요. 종이일 뿐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자료를 발표, 우리 교통공사가 뭐 내년도 뭐 무슨 사업을 위해서 뭐 1,500억의 자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막 이렇게 쓰잖아요, 자료를. 그럼 주민들이 와 대단하네, 일 열심히 했네 이럴 것 같죠? 아니요, 관심 없어요. 100억 1,000억 들어가면 벌써 주민들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1,500원인 버스가 1,600원으로 1,700원으로 오르는, 200원 오르고 내리는 게 실효성 있는 기사지,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정보지, 교통공사가
1,000억 원을 작년에 500억이던 예산을 1,500억으로 뭐 3배 확보했다. 자랑스럽게 쓰잖아요. 아, 인지 못한다니까. 관심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 주머니 돈이에요. 정부가 2조 5천억 원의 재단 규정을 풀기로 했다. 뭐 세종시가 540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2천억, 뭐 500억 이러면 뭐요? 하는데 각자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귀에 쏙 들어와요. 왜? 내 거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오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막 들어오는 것처럼 써야 된다. 오늘 요걸 하고 싶게요. 잠깐 쉬셔야 돼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요거만큼은 꼭 기억하셔요. 요거만큼은.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광고 아시죠? 홍보라고 하면 홍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광고, PR, 선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 광고는 아셔요. 광고는 뭐냐면 매체의 지면, 방송의 시간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일반 불특정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게 광고예요. 반드시 뭐를 한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신문의 지면, 인터넷 지면, 이런 거죠. 사이트면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목적이 주로 고객, 일반 기업들이 하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걸 사줘. 내가 만든 걸 좀 사줘. 이게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전이라는 게 있어요. 선전을 광고하고 헷갈려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선전과 광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선전은 정치적인 문제를 설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선전기관이나 선전자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피켓팅 활동을 하는 거. 환경단체가 어디 댐 건설 반대한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대중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Follow me.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분이 되죠. 네? 그러니까 TV에서 광고 나오는데 선전 나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광고하고 선전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 PR이에요. 여러분들은 공공 서비스를 지향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공공 서비스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민들이 항상 눈여겨보고 있어. 내가 낸 세금을 저 사람들이 내가 만족하게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끔 잘 쓰고 있나 이렇게 매 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돼요. 잘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라고 그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안심하고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어떻게 이해해달라. 즉, 우리를 뭐 해달라? 러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팔을 거예요? 공사니까 조금 사업성은 있겠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뭘 팔겠다라는 게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여기 정치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정치나 이념적인 거, 종교적인 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즉 여러분들은 우리 좀 이뻐해줘. 우리 열심히 할게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내는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써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느끼게끔 우리가 정책을 정말 잘 개발하고 이렇게 해줄게 라는, 우리 좀 사랑해줘, 열심히 할게, 사랑해줘 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거, 이걸 우리는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광고 형태보다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보도자료예요. 제일 흔한 방법이 보도자료예요. 조직체가 방침 활동에 대해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PR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광고나 선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를 해야 돼요? PR을 해서 대상들을 어떻게 한다?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목적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지향점을. 이해하는 거죠? 예, 예. 이 정도는 이해를 할 거로 봐요. 그래서 왜 이게 기념품도 만들잖아요. 뭐 USB도 만들었다, 머그컵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뭐야? 선물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정책 설명하고, 이런 게 다 뭐야? PR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중을 향해서 러브미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정말 잘해볼 테니까 이해해줘. 오해하지 말고 기다려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가 날라와서 여기에 어떻게 돼요? 각인이 되고 그게 쌓여서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기관의 신뢰. 아, 교통공사 잘해. 거기 뭐, 그 연차는 짧지만 굉장히 행정을 잘해. 교통공사가 생기고 나서 교통서비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좋아졌어. 라는 말이 나오게끔. 시민들이 만족하게끔. 그걸 자꾸 자료를 쏴줘야 돼요. 근데 뭐 행사한 거, 뭐, 오늘 어제 무슨 시상식이 있었다, 뭐, 어디다가 쌀 50kg를 갖다 줬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주민들이 신뢰를 갖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좋은 거 들으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4시인데요. 10분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요거 얘기한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어요. 네.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만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광고나 선전보다 뭐예요?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자, 보도자료 뭐 만들어라 뭐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귀찮죠. 굉장히 귀찮고 막 자신도 없고.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 매체에 뿌릴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성공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소위 말해서 남들이 좋은 회사 다니네, 좋은 직장 다니네 라고 부러워할 만한 집단이에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공성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가 보도자료 만들어서 어떤 매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영세하고 조그만 회사들은 보도자료 만들 이유도 없고요. 하려고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언론과 접촉할 창구가 열려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집단이에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고, 그런 만큼 그 일이 중요한 거고, 그런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영향력이 아주 커요. 언론 홍보의 출발점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한 달에 10건 썼어, 20건 썼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보도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주민들 개개인에게 전파돼서 입소문을 타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라는 거는요, 뭐 내용이 물론 중요하죠. 이 가치가 중요한데 그만큼 또 형식과 신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기한하고 품위 올리고 뭐 보고서 쓸 때 그 폼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줄 알지만 중간에 끊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쫙 모아졌을 때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하면 분위기를 다시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문서를 만들려면 꼭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껍질이나 껍데기가 아닌 속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껍질하고 껍데기는 뭐가 다른 거예요? 껍질하고 껍데기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귤은 껍질이에요, 껍데기예요? 귤은 껍질이죠. 게딱지는 딱딱한 건 껍데기, 말랑말랑한 건 껍질. 그래요. 공급자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라. 근데 대개의 기관은 공급자적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관님 오셨어, 국회의원님 오셨어, 당신들은 이걸 알아야 돼 라고 꾸겨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재미없어 하고 하나도 관심 없어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양으로 막 꾸겨 넣는 거야. 그러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매체를 활용하는 기자나 그 매체의 최종 전달자인 시민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거를 나는 꾸겨 넣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쓰는지를 생각해요. 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러브미를 받고 싶은 거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요.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도 좀 많이 하러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쓰기를 엄청 못해요. 정말 못해요. 왜? 안 써봤기 때문에. 맨날 문제 풀고 찍고 외우고 이런 것만 해봤지. 내가 이제 대학 강의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주관식 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저 주관식에 대해서 논술 시험에 대해서 불신해요. 저건 교수가 이 문제를 주는 거 아니냐. 저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처럼 객관식으로 계량화시켜서 뭐 20문제 중에 몇 개 맞췄나 해서 서열을 정해주길 바래요. 그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술형 답안지 읽어보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얘가 평소에 얼마나 다양한 어휘력을 확보하고 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풀어가고 전개하는지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보다 더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못 믿어요. 그냥 객관식만 신뢰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그리고 글쓰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 편지 쓰기 대회 무슨 뭐 어버이날 앞두고 부모님께 편지 쓰기 대회 이런 걸 하는데 보면 엉터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써야 되라고 피드백을 아무도 안 해줘요. 초등학생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시간 순서대로 아침에 뭐 했다?
점심에 누구하고 놀았다, 저녁에 뭐 먹었다, 참 재밌었다 하고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내가 눈에서 본 것만 나열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글쓰기는 100번, 200번을 해도 아무 글쓰기 능력, 신장, 사고력, 관찰력 안 돼요. 애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팔뚝만 아프게. 뭔가 하나를 타겟팅을 딱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강한 느낌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순서대로 쓰면 선생님이 재밌었겠구나,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니까 참 잘했어요라고 찍어주니까 뭔 줄 알아? 진짜 지가 잘 썼는 줄 알아. 그런 글쓰기가 반복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써, 글을. 내가 선생님들하고 활동을 해봐서 알아요. 그분들 글 쓰는 거 보면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시간 순서대로만 쓰더라고요. 대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그들도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 우리 교과서에 18년 동안 영어, 수학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 풀고 하는 건 있지만, 정말 로지컬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훈련도 없고 교육도 없고 써보지도 않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글만 쓰려고 하면, 여기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많을까요? 뭔가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쓰려면 여기서부터 그냥 답답함이 밀려오고 자신이 없고 귀찮고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는 배우셔요. 자, 여기를 고개를 들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쓰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수박 그림 보여줬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수박이 파랗고 줄이 있고 검은색 줄이 있고, 이걸 쓰는 게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게 껍데기를 쓰는 거예요. 수박의 알맹이가 얼마나 달콤하고 아삭하고 사각사각한지,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맛이 어떤데 그냥 상온에 넣었을 때는 맛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아주 그냥 날카롭게 써주는 글쓰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눈에 보이는 거, 수박이 크다, 작다, 색깔이 선명하다, 아니다, 밖에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그런 글쓰기는 초등학교 애들이 일기 쓰는 식의 글쓰기는 100년을 써도 글쓰기 능력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기관에서 오는 보도자료의 90%가 그렇게 와요.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하였다, 이날 누가 참석하였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날 행사에서 식전 공연으로 누가 와서 무슨 공연을 하였다. 그 다음에 뭐를 하였다. 그 다음에 기관장 누구가 인사말을 하였는데 뭐라고 했다. 그게 일반적인 기관에서 보내는 보도자료의 가장 아주 패턴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글쓰기가 지겹고요, 되지도 않고요, 글쓰기 솜씨가 늘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글을 읽는 사람은 재미도 없고요, 하나도 유익하지도 않고요, 서로 고통만 주고받는 거예요. 쓰느냐고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글 읽느냐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걸 극복하셔야 되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글쓰기 강의를 한번 하러 올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축구 최근에 있었는데, 축구 시즌에 밥 먹다 식당에서 찻집에서 사람들 만나면 축구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축구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컨대
아, 우리나라가 지금 몇 조인데, 몇 조에 어디 팀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1승 1패, 누구는 뭐, 1승 무패, 1승 1무, 뭐, 이렇게 하니까 승점이 얘는 3점, 얘는 4점, 얘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올라가고, 얘가 우리한테 지면, 얘가 얘를 잡아주면 3대 0 이상으로 이겨주면, 뭐, 이런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걸 써주는 게 뭐라고? 글쓰기의 본질이에요. 그걸 가르려고 조별 예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조에서는 누가 올라오고, 이쪽 조에서는 누가 오고, 여기에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뭐, 이게 본질이라고요. 사람들은 축구 기사를 보면 그걸 제일 궁금해 하는 거야. 이겼나, 졌나? 이겨서 어떻게 됐고, 져서 8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어떻게 됐고, 마지막 남은 경우의 수는 뭐고, 이런 것들이 그 글쓰기의 뭐라고요? 본질이라고. 그런데 나쁜 보도자료는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써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이렇게 써온다고. 모든 보도자료를 행사로,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뭐뭐를 했다, 누가 왔다. 한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8강이 1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렇게 써온다니까, 보도자료를. 뭐, 이날 누가 참석했다. 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다 써.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그 행사를 왜 했냐는 거야. 그 경기를 왜 했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국이 난적 브라질을 2대 0으로 꺾고 월드컵 8강 본선에 진출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게 보도자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핵심, 본질. 이걸 찾아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행사장이 열렸다, 누가 참석했다. 이거는 축구 기사 이렇게 쓰면 아무도 저 기사를 읽지 않아요. 축구 기사는 치고받고 경우의 수, 뭐 승점 몇 점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한국은 내일 벌어질 8강전에서 잉글랜드와 스페인 승자가 결승 진출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거. 이게 알맹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고? 이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언론사에 뿌리는 보도자료도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제 무슨 행사, 뭐 개통식을 열었다. 뭐 그래서 개통식에는 누가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뭐를 하였다. 이 시간 순서대로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런 식의 자료를 쓴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걸 개통함으로써 주민들은 뭐가 편해지고 어떤 효과가 생기고, 그죠? 이걸 자료에다 담아줘야 된다고. 이게 빠진 이런 자료를 주니까 집어던지는 거예요. 자, 보도자료는요, 아무리 보내도 보도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를? 껍데기를 보내오니까 안 받는 거예요. 본질을 외면하고 껍데기를 자꾸 던져주니까 매체에서 걷어내는 거예요. 야, 그럼 껍데기 우리 안 먹어. 그걸 깔 시간이 없는 거야. 이 기자들이요, 상당히 일이 많아요. 동일한 시간에 막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 중에 덜어는 이쁜 보도자료가 와요. 그 보도자료 그 기관의 보도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하는 직원이 언론사 출신인 경우가 그래. 그러면 잘 써. 그거는 조금만 손봐서 바로 올려서 보도할 수 있는데, 그런 저널리즘이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은 사람이 보내는 거는 글쓰기에 자신이 없고 써본 적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써요? 껍데기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어내는 거야. 아유, 이걸 보도자료라고 썼냐? 왜? 이걸 써서 보도를 해도 주민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이미 기자들은 알고 있어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올리고 할 때 염두에 두는 거는 이거 이렇게 쓰면 주민들이 재밌어 할까? 주민에게 진짜 그 보도할 가치가 있나? 이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거든요.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뻥카가 너무 심해서 그것도 문제예요. 뭐 맨날 충격적인 사실, 뭐가 충격적이에요? 들어보면 충격적이에요, 뭐뭐한 사연, 충격적인 사연, 충격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목 장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한두 개는 뽑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면, 종당의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거로, 이게 현혹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재미있는 말로 표현해주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사례가 있을 텐데, 여기. 제목이 아무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올 텐데, 여기 있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내요. 오늘 뭐 200차 본회의 개최, 오늘 무슨 시상식 열려, 어디 개통식, 행사 제목을 이렇게 넣는다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르죠.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어. 근데 뭐예요? 갑의 몰락. 이제 고위공직자, 공직자, 그동안 갑질하고, 누가 이렇게 선물 주면 받고, 누가 밥 사주면 밥 먹고, 술 사주면 술 먹고 했던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고리를 끊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갑질 끝났어. 이런 식의 제목. 뭔가를 시사하는 바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목만으로도 딱 뭐예요? 물어. 기자들도 물고, 주민들도 물고, 독자들도 물고. 그런데 이런 식의 제목으로 보내면 반응을 안 해요. 그냥 행사련이 많은 거죠. 이 얘기는 들었죠? OW1H. OW가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궁금하지가 않아. 그게 빠지면 궁금해서,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막 스트레스가 쌓여. 궁금해지니까. 그래서 OW1H가 명확하지 않으면, 확인 전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빼고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런 거죠. 중대사안이 아니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한두 개 빠졌다 그러면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별스럽지 않은 기사 같으면, 이거 전화해서 다시 역취제 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빼. 안 쓰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작성해서 보냈는데, 참, 그거 잘못 썼네. 하면서 다시 보내고, 수정, 최종 수정,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뢰감이 떨어지고, 귀찮아.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형식 잘 지켜요. 주제목, 부제목.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부제목을 주제목으로 달아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 무슨 개막식, 개통식 하는 걸 주제목으로 달잖아요. 그게 작은 글씨로 부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제목은 좀 은유하듯이 이 행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요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요걸 배우면 이게 쉽게는 안 돼요. 쉽게는 안 돼요. 근데 요걸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 소득이 있는 거예요. 자, 힘들고 지치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 좀만 봐주세요. 여러분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3단 논법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모든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각인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한중일의 글쓰기는 결론이 어디가 있어요? 끝에가 있어요. 이 3단 논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논술 패턴이에요. 들어가는 말, 하고 싶은 말, 그걸 정리해서 결론. 이렇게 쓰는 게 세팅이 돼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쓰라고 하여튼 계속 들었고. 그리고 뭐 칼럼이나 뭐 이런 거 읽어봐도 기승전결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려고만 해. 중요한 걸 자꾸 뒤로 감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미권의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영미에서 뭐 연수 갔다 온 사람, 뭐 이렇게 학교 다닌 사람 많아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결론부터 써. 그래가지고 요새도 공문서 같은 데 보면 뭐 밑에다가는 그 진행 상황을 쓰지만 앞에 박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딱 박스 안에다 넣어주잖아.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이 결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뒤에를 읽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 박스를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게 영미식 글쓰기예요. 영국,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거를 결론부터 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중일의 글쓰기는 반대예요. 이렇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도 있다,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결론을 뒤에다가 감춰요. 근데 영미식 서양 사람들의 글쓰기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모양이 이건 뭐예요? 결론을 넓게 표현한 거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미식 글쓰기는 위에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밑에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가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연역적이라고 한다 이래요. 논리학에서. 이거는 뭐다? 귀납적이다 이렇게 해요. 기사를 좀 그 밸류가 있는 매체의 기사를 한번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제일 위에 제일 중요한 말부터 써요. 제일 위에 중요한 문장을 쓰고 그 밑에 점점 내려올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맨 먼저 쓴 글을 부가해주는, 설명해주는 말로 이렇게 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의식으로 읽지 말고 의식해서 한번 제 말을 보세요. 그러면 요런 패턴으로 기사가 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영미식 글쓰기는 결론부터 하고 싶은 말부터 하고 점점 이걸 입증해 보이는 형태로 가는 건데 바로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뭐 몇 대 0으로 이겼다 졌다를 먼저 써주는 거야.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쓰는 건 뭐 무슨 축구대회가 열렸다 뭐 누가 참석했다 이거는 이런 글쓰기 패턴이 머릿속에
너무 깊게 각인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다라는 제 말을 믿고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썼는지를 체감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기사가 쏙쏙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부분 몇 줄만 읽어도 뒤에 줄을 안 읽어도 그 기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이 글쓰기가 눈에 이제 익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국이나 이 영미문화권에 대해서 막 굉장히 따르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는데 유독 이거는 안 따라하대. 내가 볼 때 이게 정말 좋은 글쓰기 방법이거든요. 너무나 이거에 오랫동안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걸 못 버리대.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좋은 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뭐 꼭 업무적으로 보도자료 말고 어디에 이제 논리적인 글, 깔끔하게 잘 쓰는 글을 배우고 싶다, 쓰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 신문기사, 그보다는 칼럼이나 사설을 베껴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편씩만 베껴 쓰기를 한두 달만 하면 여러분들의 글쓰기 실력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보도자료가 우선 급하다, 그걸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사, 잘 쓴 기사를 베껴 쓰는 연습을 해보면 그 기사의 이 틀이 내 손에, 내 몸으로 익혀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제가 일러주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리고 실제 기사를 읽으면서 이 그림에 맞춰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기사는 제일 중요한 얘기, 핵심적인 얘기, 요점적인 얘기를 맨 윗줄에 쓰고 점점 그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줄, 세 줄만 읽어도 이 기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딱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자료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뭐 등록된 기자가 300명이 넘느니 뭐니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뭐 우리같이 이제 좀 기사 써보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앞에 한 줄, 두 줄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통 언론 메커니즘, 저널리즘을 익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태번에 알아요. 두 줄도 아니야. 한 줄만 읽어보면 알아. 그걸 리드라고 그래요. 리드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만 딱 보면 이게 제대로 기사 교육을 받고 기자 교육을 배워서 기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흉내내고 폰만 잡고 다니는 가짜 기자인지가 딱 드러나요. 요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컨트롤 V, 컨트롤 C를 할 때도 제대로 된 기사를 카피를 해서 배우시라는 거죠. 자, 지루하시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뭐 이런 건 이제 팁 정도인데요.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뭐 시녀, 막장 드라마, 이거 막장 드라마 왜 쓰지 말을까요, 제가? 막장이 뭐예요? 탄 캐는데 그 끝에잖아요. 목숨 걸고 국민에게 따뜻한 연탄을 캐려고 목숨 걸고 진짜 처자식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탄 캐는 사람들이 막장에서 일하는 건데 그걸 무슨 막장 드라마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절름발이 행정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뭐예요? 듣는 절름발이 기분 나빠 죽어요. 장애인에 대한 비하예요.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도 안 돼요. 벙어리 장갑도 안 돼요. 소경 문고리 잡기 이런 것도 이제 기사에 자료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가끔 보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서천에 가니까 그 한산 소곡주 홍보관에 뭐 안진뱅이 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기관에서 만든 그 홍보관에 안진뱅이라는 그 구시대적인 그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미망인 같은 경우는 왜 안 될까요? 미망인이란 말 자료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한글로 얘기하면 좀 거친 말도 한자로 표현하면 좀 순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부라는 말을 쓰면 되게 불손하다고 생각하면서 미망인이라고 쓰면 대단히 정중하다고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망인이 뭐예요? 망인. 죽은 사람이죠. 창가집 가서 아, 망인이 누구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미망인은 죽지 않은 사람이죠.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당 따라 죽어야 될 죄인이 따라 죽지 않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죽는 게 맞는데 따라 죽지 못한 죄인이라는 소리가 미망인이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장애, 성별 이런 거 차용하는 말들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런 것들도 테크니컬한 거죠. 예. 사진 설명 뭐 이런 거. 예,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없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배드. 누가 왔다. 뭐 이렇게 1200억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쓰는 건 배드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좋은 거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똑같은 기사예요. 이거는 아산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위해 더 이상 인접한 천안이나 평택으로 원정을 다니지 않게 됐다. 이거하고 체육관을 개관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우리는 개관식을 했다, 뭐 누가 왔다, 돈을 얼마 들여서 했다라는데 포커싱을 두는 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아산 시민들이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맨날 배드민턴 치려고 천안까지 평택까지 가서 눈치 보고 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다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국제규격의 실내 수영장, 풋살장 이런 시설이 준공돼서 국민들의 품에 안겼다. 시민들의 품에 안겼다. 이런 식의 시민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재미있는지 즐거운지 행복한지에 포커싱을 둔 관점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된다. 기관 중심으로 우리는 무슨 행사를 했다, 이날 누가 오셨다,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배드로. 그건 뭐야? 기자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저 혼자 기자인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앞에 한 줄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교육받고 제대로 기사를 쓰는 사람인지를 안다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충남 가서 교육하는 거라 충남 사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이거 보세요. 배드예요, 배드. 불당동에서 백석동을 거치지 않고 쌍용동으로 호파령가 가는 불당도로 개통식이 누구누구 천안시장, 누구누구 의장, 누구누구 교육장 등 참석하고, 이걸 꼭 써! 열렸다. 개통식이 열렸다. 그리고 막 1000억, 2000억, 뭐 이런 말 좋아해. 내가 아까 그랬죠. 1000억, 2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행료 1000원, 500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시민들은. 주차료 500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대개가. 이거 배드예요. 아시겠죠? 그럼 굿은 뭐예요?
출퇴근 시간마다 최악의 교통 상황을 연출했던 천안시 불당로에서 쌍용동에 이르는 구간을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면 재밌네? 하고 클릭이 되는 거죠. 앞에는 굉장히 경직된 관급 자료, 냄새가 풀풀 나죠. 이거는 뭔가 그죠?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그 홍보야 울지 마라는 책에 제가 써놨으니까 그걸 좀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되고, 오늘 주어진 시간, 이제 시간 맞춰야 되네요. 이걸 제가 다 쓸 수가 여기서 다 조목조목 소개를 못 드리겠는데